세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워라. 그들에게는 꿈이 있다. 어른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알아보는 시간. 어른들은 몰라요.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어보면서 그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 어른들은 몰라요. 오늘도 김지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밖에 비 지금 엄청 쏟아진다면서요? 네, 저 지금 생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날씨가 비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우산을 가지고 나오질 않으면 그냥 바로 맞아요. 젖더라고요. 30초 만에 젖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30초 만에 젖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또 후다다닥 잘 닦고 정리해서 나오셨습니다. 네, 그럼요, 당연하죠. 네, 반갑습니다. 네. 션디는 무슨 색 좋아하나요? 전 좋아하는 색이 참 많은데요. 네. 노란색도 좋아하고 초록색도 좋아하고 빨간색도 좋아하고. 오늘 비가 그치고 나서 무지개가 뜨면 참 좋겠어요. 무지개면은 보남 파초 노주 빨주노초 파남보. 예. 빨강에서부터 네. 보라까지 있죠. 네. 뭐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색깔 얘기를 하시는 사실은요,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요.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는데요. 아, 보라색은 네. 정열적이고 네. 그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저예요, 그게. 근데 왜 오늘 보라색 안 입고 오셨어요? 오늘 바지 약간 보라색 보여드릴까요? 핑크인데? 네, 아무튼 전 그래서 텔레토비 중에서는 보라돌이 제일 좋아하고요. 네. 그 노래 보랏빛 향기. 보랏빛처럼. 네. 그거 좋아하고요. 여행지 중에서는 보라카이가 진짜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 아직 못 가봤어요. 거기. 아, 정말요? 네. 저 제가 거기 가면 꼭 지우 씨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해주세요. 네. 사실 오늘 우리 코너에서 보라중학교 학생들을 만나볼 거거든요. 학교 이름이 보라로군요. 네, 너무 예쁘죠. 그럼 교복도 보라색이에요? 아니었어요. 아이, 교복 보라색 하시지. 보라색 하면 이쁜데. 지금 듣고 계시죠? 교복 네. 보라색 추진하시는 거 어떠세요, 선생님들? 네. 아니, 제가 학교 이름이 저는 처음 듣는 학교여가지고 네. 어디냐고 여쭤봤잖아요. 네네네. 그랬더니 용인 한국민속촌 근처라고요? 맞아요. 와, 그러면 참 좋겠다. 그쵸. 민속촌에 저희는 이제 촬영 커서는 어렸을 때 놀러 네. 갔지만 커서 이제 촬영 때문에 저희 가끔 가고 그랬었는데 네. 거기 그 등굣길이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네. 너무 산책하는 느낌처럼 이렇게 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등굣길에 네. 보라 중학교로 등교하는 어린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산책하는 생각? 학교를 가는 느낌이 아니라. 아이, 설마. 저도 아닐까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학교 가는 길은 절대 산책길 느낌 안 들어요. 아, 그래도 다른 학교길보다는 우리 보라중학교가 조금 네. 더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아침에 조금이라도 늦게 되면 막 달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볼 여지가 좀 잘 없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 있죠. 저 맨날 뛰었죠, 저는. 그러니까. 그럼요. 근데 언제 이렇게 둘러보겠냐고. 아무튼 네, 오늘 보라중학교 학생들하고 무슨 네. 얘기 나눌 거냐면요. 네. 초등학생 편에서도 나눴던 주제였죠.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번에는 중학생들과 얘기 나누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요. 학생들 이야기를 듣기 전에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속마음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학부모님들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기주도 학습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엉덩이 싸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고 그거를 습관을 들이려면은 그러면은 10분 앉아있고 20분 앉아있고 늘려가는 거죠. 스스로 트레이닝하면서 늘려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제대로 된다면은 학원 보낼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맞죠? 네.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데 굳이 딴 사람이 가르쳐주는 학원을 갈 필요가 없다.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학부모님은 자기 주도 학습을 잘 하셨을지. 글쎄요. 제가 이게 그땐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른들이 이게 엉덩이 싸움이다. 네. 학원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걱정하시잖아요. 알지만 그들도 우리 학생들도 어쩌면 그들이 더 학업에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정말 많을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먼저 함께 공감해주러 가시죠. 있죠. 당연히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데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좀 힘듦은 좀 있죠. 그 일반고를 갈지 아니면 외고를 갈지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고등학교를 이렇게 막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작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성적 때문에 미래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게 많이 고민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장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4학년 공부 너무 힘들어요.
시험 기간이라 더 그래요. 시험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죠. 어떤 부분이 가장 스트레스예요? 시험에 대해서? 남이랑 비교하는 거. 누가? 그냥 제 자신이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정 성적에 비교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친구들은 잘 봤는데 나도 잘 봐야 하지 않을까 비교하기도 하고. 저는 요즘 수행평가가 한두 개가 아니라 한 3-4개에서 4-5 그래가지고 약간의 수행표가 많아가지고 약간의 스트레스? 초등학생 때 수행표가 있어도 한두 개 있었는데 갑자기 많아지니까 약간 스트레스 받아요? 네네. 확실히 초등학생 때보다는 중학생들이 이 학업 스트레스가 좀 구체적이네요. 맞아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행평가도 네. 있고 또 이제 고등학교, 대학으로 올라가는 일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져서 네. 아이고 이 압박이 친구들에게 되죠.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살면서 사실 이때 아니면 네. 언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볼까요? 그건 맞아요. 근데 네. 그건 저희가 이렇게 지나서 어른이 됐으니까 아이들한테 그쵸? 하는 네네. 얘기지. 네. 아이들은 지금 그때는 그런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프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도 어른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재워주시죠, 먹여주시죠, 용돈 주시죠, 학교 보내주시죠, 학교에서 밥 주고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나요? 저 좀 늙은이 같나요 지금? 네, 아주. 근데 네. 근데 그건 정말 진리예요. 지금 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는 그럼요. 여러분이 어른이 돼보시면 그럼요.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단순히 코앞의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더라고요.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계획하고 그러는 과정이 정말 저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보라중학교 학생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요, 학원이 중요하죠. 학원에서만 공부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네, 부족한 것도 스스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친구는 학원 끝나고 혼자서도 좀 공부를 한 편이겠네요? 아니요. 저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혼자서 스스로 하는 게 더 영향가가 있고 그만큼 성적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하라고 시키면은 더 하기 싫어지는데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혼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게 되면은 뭔가 자기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영양가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흥미도 느끼고 성적도 더 잘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혼자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진짜 동감하는 부분인데 다른 친구들은 학원 막 최상위권 다닌다고 하는데 사실 공부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더 밀도가 높지 않을까. 오, 확실히 초등학생보다 어른스럽고 답변이 똑 부러지네요. 그렇죠. 네. 밀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밀도가 중요하려면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지 이게 공부가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 1시간보다 내가 하고 싶어서 집중해서 하는 10분이 훨씬 효과는 클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죠. 네네. 실제로. 네. 저는 또 대답 중에 특히 학원이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의존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 네. 이런 부분에 아주 공감했습니다. 네. 그 왠지 이 친구들은 혼자 공부할 때도 상당한 꿀팁을 갖고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혹시 오늘 네. 그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이렇게 모아서 인터뷰하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와, 학생들의 대답을 이렇게 대단하네요. 해주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뭐 공부해요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 꿀팁을 지금부터 공유할 테니까요. 중학생 여러분들 듣고 계시다면 특히 집중해주세요. 꿀팁 있죠. 뭐예요? 보통 공부를 시작하면은 몇 시까지 하고 자야겠다가 보통 애들이 생각하는 생각인데 몇 시까지 하자고 하면은 결국 화장실 갔다고 이러면 뭐 시간 땜빵밖에 안 돼가지고 공부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오늘은 어디까지 페이지까지 풀고 뭐 하고 자고 내일 하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좀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시는 것들 이런 거 필기 막 하고 그런 거에 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되더라고요. 일단 저는 집에 가면 할 학습지를 다 쌓아놓고 다 끝내면은 노는 편이라서 그렇게 공부를. 일단 공부를 할 때는 핸드폰 같은 전자기기들을 최대한 멀리해서 한 30분이라도 최대한 한 번에 확 집중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계획을 쓰어서 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쌤이 말한 내용을 다 적지 말고 되게 자기가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부분만 살짝 적은 다음에 수업 끝나고 교과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다 적지 말고 포인트만 적어라 일단. 네. 친구는요 혹시? 일단 선생님 말씀을 수업 시간 때 엄청 열심히 해야 하고 끝나고 집에 와서 또 다시 책을 보면서 복습. 저도 몇 가지가 좀 꽂히네요. 일단 네. 수업 시간에 공부하라. 이거 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괜히 선행학습하고 수업 시간에 잔다라는 친구들 보는데 아니거든요. 맞아요. 수업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리고 공부를 몇 시까지보다 자기의 목적, 목표를 가지고 분량으로 목표를 정한다는 점, 이 점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 끝나고 교과서를 보는 사실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다는 말씀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복습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 우리 학생들이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들 정말 이 뭐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정말 정확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진짜 꿀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네. 힌트를 살짝 드려보면요. 수행평가인데요. 들어보시죠. 수행평가 그 단어를 배우고 그 소단원에 있는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학습 효과가 되게 높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수행평가 방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공부를 따로 학원에서 안 해도 되게 그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1학년 때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 그럭저럭 점수가 제대로 나와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수행평가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그 단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능률이 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네. 수행평가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네. 오호, 똑똑하네요. 그렇죠. 수행평가가 상세 내용이 보통 네. 이런 거래요. 그 단원을 정리해보고 스스로 이제 제출하는 그런 과정인가 봐요. 저는 지금 학교를 안 다녀서 수행평가가 뭔지 잘 몰랐는데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학생들 너무 똘똘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데 네. 이렇다 하더라도 혼자 하기 힘든 과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이요. 학교 다닐 때 와 수학은 과목에서 수학. 네네. 네. 뭐 이건 정말 뭘 해도 답이 안 나온다. 수포자 맞아요. 친구들이 많다면서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저입니다 그게. 네네. 네, 션디는 혹시 유독 어려웠던 과목이 있었나요? 이런 질문 안 던지시는 게 좋아요. 없으셨나 보다. 저는 진짜로 네. 제가 좋아하는 공부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재수없다구나. 네, 이건 정말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과목을 가장 어렵게 느낄까요? 어떤 과목일까요? 혼자 하기 힘든 과목 1순위가 의외였습니다. 뭐였을까요? 영어요. 영어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영어는 학습지 같은 거 풀어도 워낙 언어다 보니까 양도 많고 또 문법 같은 거는 설명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가장 딸리는 게 스피킹 같은 거는 최근 듣고 말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 어려운 과목은 영어요. 영어 이유가 뭐예요? 영어는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일 힘든 건 영어가 아닐까. 영어 왜요? 약간 원어민 발음 같은 걸 이제 딱 들어야 되는데 혼자서 독학을 하면 원어민 발음 같은 걸 듣지도 못하고 단어도 좀 외우기 어렵고. 영어요. 되게 우리말이 아니니까 되게 어색하고 영어를 잘못 배우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가지고 하나 틀릴 때마다 다른 부분이 계속 틀리니까 하나 할 때 진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너무 그래서 어려워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언어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어떤 논리를 따지기보다 무조건적으로 외워야 될 내용들도 많다 보니까 단어 이게 같은 거. 언어여서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 같네요. 저는 세대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저 때는 그냥 외운다 이렇게 그 과목을 영어를 외운다 이렇게 끝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 말하는 거 보니까 스피킹, 발음 게다가 워낙 말을 다 영어는 기본으로 친구들이 다 하다 보니까 아마 또 조금 뭐 외국에 살다 왔다거나 이런 친구들하고 차이의 문제 때문에.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시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영어 말고 다른 과목은 왜 어려울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역사 외우는 게 너무 힘들고요. 과학은 일단 망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지구과학 배워요. 지구가 어떤 내용 배워요? 수성, 금성 이런 거 배우나? 아니요. 한 10건? 그런 거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과학을 제 스스로 공부했다가 폭삭 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적인 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잡아주는 게 저 맞는다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좀 그 화학 같은 거는 처음부터 잘못 쌓으면은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기초 지식 같은 거는 선생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랑 수학. 역사랑 수학. 외우면 되는데 연표를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수학은 학원 진짜 필요하고요. 다 어렵죠. 그쵸. 그 얘기네요. 그러면은 혼자 해도 별로 어려움이 없는 과목이 있을까요? 그럼요. 뭐였을까요? 혼자 해도 되는 과목은 아무래도 국어, 도덕 이런 과목은 혼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 과학 같은 거는 혼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회. 맞아, 사회. 외우는 과목이니까. 네. 국어만 해요. 국어만. 과학은 쌤이 되게 자세하게 설명시켜주고 노트 필기도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과학은 거의 자기 혼자 노트만 한번 보기만 하면 잘 시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만 알면은 응용해서 다 풀 수 있으니까 거의 자기 독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정답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어른들은 당연히 국영수가 어렵지 암기 과목은 쉬운데 왜 못해? 할 수 있지만 누구는 국영수가 쉽고 그렇죠. 누구는 암기 과목이 죽도록 안 외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암기 과목을 잘 외우기 위해서 더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해가는 과정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자기주도 학습이란 학생 스스로가 학습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계획을 짜서 목표를 설정하는 학습을 뜻합니다. 그 후에 자신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 등을 직접 찾아 학습의 전체 과정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행하는 학습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학습자인 내가 나의 공부를 스스로 운영해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학습 목표와 계획에 따라 본인의 실력을 파악하여 범위를 계산하고 문제를 풀어볼 때 이 문제가 100% 아는 문제인지 조금 헷갈려서 50%의 확률로 아는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문제인지를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 내신을 위한 공부라면 그날 배운 것을 당일 복습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다면 저절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더 잘하고자 하는 원동력, 즉 동기부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잘하고 싶은 성취 욕구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옛 속담 중에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무엇이든 억지로 하려다 보면 되는 일이 없다는 옛 말입니다.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목표하는 점수가 있다면,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오늘부터 계획을 세워 여러분 스스로 시작해야 합니다. 알겠죠? 네, 우리 학생들에게 강요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또 학생들이 이렇게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줬던 이유가 네. 보라중학교의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뵙고 왔는데 학교에 대한 교육, 열정, 열의가 정말 남다르시더라고요. 네. 네, 아침 독서 1, 2, 3이라고 해서요. 1일 20분 독서, 3분간 생각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학습 능력 향상에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더 인상 깊었던 거는 학교 안에서 숲속의 오케스트라로 미니 버스킹도 하면서 어허. 이렇게 교과목 외적인 부분도 살찌워주고 있었습니다. 네, 아주 오늘 인상적인 똑똑한 보라중학교의 학생들 잘 만나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우리 김지우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너무 만족해요, 학교 생활. 공부 생활 짱이에요, 보라중학교. 교감 선생님 짱이에요. 보라중학교 짱이에요. 엄마 나 여기 나왔어. 사랑해. 저도 할 말 있어요. 얘들아 나왔어. 여기 1학년 4반 보라중학교 화이팅. 1학년 10반 윤필영입니다. 1학년 10반 화이팅! 3반도 1학년 3반도 화이팅. 보라중 화이팅!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코너는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합니다.